문화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연구소 회원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보답하고자 진주문화사랑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편면 신당 및 개구리 발자국 했었는데요. 기대보다 재밌었습니다. 저 국어교사라서 이 이야기가 재밌을까 했는데 기대보다 굉장히 재밌었고, 또 지난번에는 박생광의 채색화를 보는 눈 김수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박생광의 그림을 보고 사실 제가 전시회에서 한 번씩 봐도 조금 뭔가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좀 못했었는데, 저번에 그 강의를 듣고 또 새로운 눈으로 뭐랄까, 진면목 말고 우리말이 있나? 예, 그 참모습을 조금 보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 번째 강의는 흥평운동에 관한 것인데, 올해가 이제 아시다시피 흥평운동 100주년이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중석 교수님께서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 흥평운동과 진주를 넣어서 그동안 안 하신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신다니까 몹시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큰 손뼉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좀 진주와 저와의 인연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주는 참 꽤 오래됐어요. 벌써 81년도에 왔으니까 42년도 했습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흥평운동을 알게 돼가지고 흥평운동을 지금 42년째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흥평운동이 좀 근사한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것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사실 전 연구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한 게 지금 우연히 계속 겹치다 보니 필연처럼 되어가는데, 흥평운동의 역사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좀 아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진주에 계시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멀리에서 오신 분이, 미국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야, 이 역사를 저는 굉장히 근사한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좀 알리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때 흥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가 이제 3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회장님을 아주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셨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장하 선생님께서 흥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회장 맡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총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19년도에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퇴직을 한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퇴직은 아니고. 그런데 그 바로 전에 1년 전에 그 진문화연구소를 만드신 김선 선생님께서 그동안 세상을 떠나셔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사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진문화연구소에서 부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일이 많아가지고 좀 거절도 하고 그래 왔는데 이번에는 하게 됐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 1년 전에 제가 이사장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열심히 진주에 살면서 흥평운동, 진주 역사, 지역 인권 이런 주제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흥평운동 얘기로 됐죠. 사실 흥평운동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81년도 9월달에 진주를 내려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그러면 이제 환송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에 식사를 어느 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자주 얘기를 하죠. 이화대학의 진덕규 교수님께서 진주에 가면 흥평운동을 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
부끄럽게 저도 잘 몰랐습니다. 무슨 역사인지. 명색이 사회학을 공부하고 역사사회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잘 몰라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한평운동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1923년도 진주에서 형평사가 창립됐다라는 것만을 알고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앞에 사람이 뭐라고 써놨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 앞에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이제 기점을 해서 출발점을 해서 더 나아가기도 하고 또 주장한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첫 기록이 1958년도 경상남도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지 아주 옛날 제가 복사한 것을 가져간 도지에 형평운동의 발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긴 글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걸 누가 썼나 보니까 부산대학의 김용기 사학과 교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행이구나 이만큼 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부터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자료를 만났습니다. 잘 안 보이 글자가 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현수라는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다. 형평사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가. 그때 신현수라는 분은 67세였고 그리고 망경동에 거주했고 그리고 그분은 양반집의 자제였고 한학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얘기를 받아 적은 거예요. 경술련, 우리 흔히 말하는 경술지. 경술련 1910년도에 한일합방 신사상을 만나게 됐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권회복운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김인현 독립운동에 제가 이제 좀 출연하는데 전위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3.1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리고 나서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민중개몽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 설립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돈을 이제 학교 설립운동으로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때 백정계급의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 대표자인 강상호라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아주 허락을 해줬다, 아주 쾌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1922년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차에 이제 강상호 씨와 강씨와 친교를 맺고 있고 그럴 때 학교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 정읍에 가면은 보천교 차경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수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대준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진주에 많은 사람이 32명이 찾아갔답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하게 강상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민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상호는 이제 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읍의 보천교회 최경석은 만나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신씨와 강씨 두 사람은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고 민족 광복을 위해서는 민족 계몽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왜 좀 비약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백정계급의 해방이 선결책이다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신씨는 일본의 동태를 잘 알고 있었고 수평사가 활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형평사라는 단체 이름을 제안을 했더니 강씨가 절대 찬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1924년 3월입니다. 3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강씨가 돌아와서 장지필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고 그리고
4월 15일 날 신현수, 강상호, 장지필 등 여러 사람이 형평운동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23년 4월 25일 형평사 결성의 역사적인 대회를 열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신현수가 정식 회장, 강상호가 정식 부회장, 그리고 장지필을 총무로 선출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머리가 지금 굉장히 혼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많이 다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게 다죠. 누구도 써놓은 게 없으니까. 그때까지 논문이 3편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81년도 행동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3편이 나왔는데, 한 편이 아까 말씀드린 진덕두 교수고, 2편이 김우현 교수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김우현 교수의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학찬이라는 진주에 부유한 백정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서울에도 보냈는데 백정 차별이 심해서 돌아왔다. 야, 그만뒀다. 그리고 진주의 제3야학교에 보내려고 기부금을 냈는데 또 차별을 받아서 돌아왔다. 그러던 차에 진주의 학교 설립운동을 해서 부탁을 받아서 부역을, 그러니까 정치작업으로 부역을 나왔는데 거기서도 학교를 세우는 백정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입학이 안 된다. 라는 것에 화가 나서 양민인 강상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형평사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일제 경찰이 써놓은 기록입니다. 그 자료까지 보니까 머리가 이제 저도 이제 정신이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현 선생이 증언한 내용을 하나 들여다보니까 맞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자료를 많이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신현 선생은 기미 독립운동에 전이되다 본인이. 그런데 3.1운동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3.1운동에 복역한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재판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 뭐 강달령이라고 쭉 나오는데 강상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복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운동에 전이되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3.1운동에 감옥에 갔던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했나요? 근데 일제히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강상호 선생님 백정인가? 실제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서도 백정이라고 증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글을 보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백정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강상호 선생님을 열심히 이른바 뒤적겠어요. 그랬더니 강상호 선생의 아버지는 강재순이라는 사람인데 대한 면장을 했고 거기에서 학교를 세워서 공양학교를 세웠고 공양학교를 나중에 기부해서 제2보통학교 지금 동네 초등학교가 됐고 아니 이게 좀 안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난 비봉내 정명수 은철 선생님 그랬더니 3,000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몇 천석직이에요. 은철선이가 아니라. 아니 이게 백정이 돈 많은 것까지는 맞지만 백정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의 학적부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강상호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진주 실업학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1910년도에 그런데 1회 입학한 사람에 강상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전 이름은 강경호입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백정이 이런 일을 했겠는가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동아일보, 그러니까 3.1운동에 복역으로 나와가지고 동아일보 지국장을 했어요. 그 동아일보 사에 나옵니다. 역사, 동아일보 사에 나오는데 그
그때 김성 선생이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 백정이 그랬을 수 있었을까? 저는 백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백정일 리가 없어요. 여러 정황으로 봐서. 그런데 정읍에 보초, 그 다음에 정읍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진주 사람들이. 그 정읍에 찾아갔다는 것이 개벽이라는 잡지에 나와요. 그런데 정읍에 찾아간 것이 형평사천이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정읍에 새운동가들이, 진주의 새운동가들이 많이 찾아는 갔는데, 그게 기록은 맞는데, 그게 형평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거 찾아갈 때 조우재라는 사람이, 조우재 선생이 진주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 보청교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갔는데, 그게 형평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현수라는 사람이 일본의 동태와 사상적인 변천을 잘 알아서 자기가 형평사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형평사라는 이름은 신현수 선생이 제안한 것이네. 그런데 창의원 사람들을 다 들여다보니까 일본의 동태를 더 잘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울처럼 몽종한 평등, 그래서 형평사를 장명했다. 백정들이 옥공 동쪽에 살았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4월 25일 날 형평사 결성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의하면 각군에서 모여든 백정 부대가 수천 명이 달했다. 신현수가 회장이고 강상호가 부회장이고 그리고 장진필이 총무였다. 저는 이게 다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 거기에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료를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 사료 비판. 신현 선생이 상당히 강상호 선생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 뒤였고 장진필 선생은 의령에 산다고 해요. 거기 나와 있는데 김영기 교수님이 정확히 안 찾아온 거예요. 이미 장진필이라는 분은 진주를 떠났어요. 의령을 떠났어요. 그때 이미 30년대에 의령을 떠나서 20년대 말 떠나서 충남 홍성군 광천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현 선생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신현수 선생이 누구냐? 하도 이제 할아버지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치고는 좀 작아도 상당히 신문사 기자, 신문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좀 독특한 기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운동은 내가 만든 것이고 모든 걸 내가 회장이었고 내가 형평사를 이름을 만든 것이고 3.1운동도 내가 앞장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준 것이 이겁니다. 잠깐만요. 요거 사진은 뒤에 이 사진을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신문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1923년 4월 30일 날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조선일보에. 1920년에 조선일보가 창간됐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조선일보니 동아일보는 사회운동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신문사 기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지국에 일하는 지국장이나 지국에 일하는 그 사람들은 사회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강상호 선생님도 동아일보 초대 지국장을 해요. 그리고 1923년 4월 달에 조선일보 진주지국장을 누가 하냐면 신현수라는 사람이 맡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기사는 누가 썼냐면 신현 선생이 썼으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100%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지국장이나
지국 기자들은 그 당시 지역에 있는 기사를 서울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올려보내면 그 올려보낸 것을 서울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신문을 냈죠. 그리고 신문을 각 지역으로 내려보내면 그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계속 일을 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급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급을 운영하다 반대로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고 그만하겠다고 하면 또 만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주 조선일보 진주지국의 기사는 신현 선생이 썼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삼씨가 백정마을을 찾아간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회장이면 신현수, 강상호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갔더니 백정들이 엄청나게 반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리들은 참 어려웠던 삶을 보냈는데 우리 자손들은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대환영을 한 것을 여기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4월 24일 발회를 합니다. 여기에 24일 발회죠. 이게 기성회입니다. 그리고 첫날에 다 회의를 못 끝내요. 그리고 4월 25일 날 발기총회를 엽니다. 발기총회를.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4월 25일 날 하루만 기억을 했는데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4일, 25일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그게 형평사 주지라고 하는 취지문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취지문을 이 기사 아래쪽에 있습니다. 형평사 주지. 그리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임원에는 5사람이 나와요.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장진필, 이학찬 이렇게 5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간사, 이사, 재무, 서기 등 실무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거죠. 김하국에, 박하국에, 이하국에, 강하국에 아무리 써놔도 이게 누군지 모르면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형평사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5사람을 보니까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는 비백전입니다. 비백전 출신이에요. 그리고 장진필, 이학찬 이분들은 백정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실무진들은 모두 다 백정 출신이에요. 어떻게 백정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는가? 그 당시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증언해 주기 시작했어요. 증언을 해줬는데 여기에 이봉기, 이두지가 형제예요. 유소만, 유억만이 형제예요. 하윤조, 하경숙은 집안입니다. 몇 년도 출생, 몇 년도 세상을 떠난다까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형평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백정 출신들이구나. 그럼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진주에 상설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공설시장. 요즘에 진주시장입니다. 중앙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식유 판매업을 했어요. 식유 판매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백정인데 사실은 1894년 갑오개혁 때 다 식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옛 백정, 옛날 백정 사람들, 아니면 백정 출신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저도 쓰는 거에 이야기를 좀 구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정이 부유한 백정과 아주 가난한 백정으로 이렇게 분화되는데 부유한 백정입니다. 그런데 장진필, 이학찬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합찬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합찬이 중앙시장에 제일 큰 시급전으로 하고 있는, 나이가 제일 많아요.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정 공동체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장지필이 누구냐? 그랬더니 장지필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특징을 찾아냈죠. 하나는 진주의 형평사는 백정 출신과 비백정 출신이 연대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협력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백정 출신이지만 그 백정 출신은 비백정 출신과 협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비백정 출신이 누군가?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죠. 이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 이게 진주 봉황대 백정가족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토리 류저라고 하는 일본의 인류학자, 동양대 교수던 인류학자가 백정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이 중앙박물관에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딘가 하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진주 봉황대 어딘지 아세요? 대답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게 어딘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토리 류저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찍은 사진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저 뒤가 똑같은 장면의 사진이 1912년도에 일본에 건축학자 세키노라는 사람이 일본에 와서 진주에 와서 진주를 발굴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가야시대 고분을 많이 파헤쳤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똑같아요. 이게 저쪽이 옥봉이고 이쪽이 옥봉 맞은편에 있는 수정동이죠. 그렇죠. 이쪽이 수정동이고 저쪽이 옥봉이죠. 네. 그래서 이 옥봉 아래에 있는 백정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봉황대라고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일본에서 봉황대라고 하는 개념에는 곳곳에 많이 이름을 붙였는데 옛날 왕들의 묘가 있는 것 이럴 때를 봉황의 개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시대 고분군 아래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은 가죽이 굉장히 많죠. 그 당시 피역상은 제일 부유한 백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잔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널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백정일 것이다. 이래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옥봉에서 중앙시장까지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도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순전히 다 논과 밭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사진 그런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걸 봐서 부유한 백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유한 백정들이 진주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평사가 만들어지는데 1시간 10분 참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 아까 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런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24일 기성회를 열고 25일 관리총회를 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형평사 주지를 채택을 하는데 이 주제 내용이 이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줄이 이건 널리 알려졌어요.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정신입니다. 공평에 대한 것이고 사회의 공평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애정, 사랑 이런 개념을 그네들은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계급을 타파하고 신분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고 백정이라는 칭호를 폐지하고 교육을 장려해서 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참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거죠. 진짜 진주말로 애나 사람이 될지 모르겠네요.
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것이 형평사 주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한문투로 되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 진주 비봉동 장지필방이라고 하는 메모가 옆에 있는데 이것이 발견된 것 같아요. 아마 장지필 그때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나 일본에서 발견됐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형평사가 조선일보의 4월 24일, 25일 행사인데 5일 뒤쯤 되는 거죠. 4월 30일 날 아까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총독부가 일본어 기관지하고 조선어 기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어 기관지가 경성일보거든요. 그리고 조선 한글이 내일신도가 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둘 모두 이거를 그대로 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형평사 주지 임원 명단을 게재해요. 참 흥미로운 것은 아까 제가 이사에 간사에 하사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신분이 모두 다 하금석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분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이게 80년대 얘기인데 그랬더니 혹시 하금석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하석금은 있는데 하금석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식자를 하다 보면 거꾸로 나온 거죠. 하석금이 하금석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몇 년, 한 1, 2년 뒤에 다른 기사에는 진주의 하석금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진주의 형평운동 창립 소식은 적어도 전국으로 퍼졌어요. 근데 5월 9일 날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이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내용은 제가 최근에 이제 아사히 신문 그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했는데 고등부 통학교 설립을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백정들에게 와서 구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백정들은 입학이 안 된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런 차별을 겪으면서 형평사를 만들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제 경찰이 만든 내용이 여기에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고등학교 설립 부지가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주고등학교입니다. 진주고등학교 자리 비공사이고요. 허만정 선생 그 아드님 허만정 선생으로부터 이걸 얻었는데 이때 지역 주민들은 다 나와서 부역하고 뭐 이랬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추측입니다. 이학창의 자녀를 그러니까 차별해서 이학창이 강상호 선생에게 부탁을 해서 강상호 선생이 이제 이학찬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형평사를 만들었다라고 다 써놨어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학찬 돈 많았지, 중앙시장에서 주인종을 했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콜레라에 걸려서 상처가 얼굴에 흉터가 많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자녀 딸을 위해서 이학찬이 그렇게 서울까지 보냈을까? 차별받아서 형평사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학교 부지를 닦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그런 충돌이 있어요. 너희들 백정들은 학교에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서로 그런 충돌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니까요. 그게 꼭 이학찬이 아니라. 그런데 그 백정들의 지도자가 이학찬이었다는 거죠. 꼭 이학찬 아들 학교 보내는 거 차별받아서 형평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강상호 선생하고 백정들하고는 어떻게 엮여졌을까?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정찬조라는 분이 계신데 아까 했죠. 그분이
이사를 하는데 옥동에서 이쪽으로 이사하는데 강상호 선생님 이웃에 살았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상호라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이 더 궁금해지게 됩니다. 강상호 하나 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강상호 선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운동에도 참여했고 3.1운동에 나와서 조선통일부 지육장 됐고 노동공제에도 참여했고 그리고 학교 설립운동에 일신도고 설립운동입니다. 에도 참여했고 그러기 전에 학교 다닐 때 농림학교 다닐 때 국제보상운동에도 참여했고 이분은 큰 부잣집 첫째 아들인데 장남인데 사회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사회운동에 열심히 했는가? 진주의 3.1운동과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진주는 개혁적인 사회운동을 굉장히 선진적으로 권력한 곳입니다. 3.1운동 이후에 1920년, 21년도에 전국 최초의 소년운동단체가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강상호 선생의 동생 강용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부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일본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때 손병희 선생한테 선물운동에 그 사위가 누구냐면 방정환 선생입니다. 그 방정환 선생이 일본에서 색동회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 시간째. 그때 진주에 강영호라는 사람이 참석해요. 강영호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년운동을 일으킨 진주의 강영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운동을 맨 처음에 일으켰다. 여기 뭐 소년운동 아이고 뭐 별건가. 유경나가 강함성에서 소년은 아직도 어린 겁니다. 어른 중심의 사회에서 소년은 대우받지 못했어요. 이 소년들의 권익을 위해서 맨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진주 소년운동이죠. 그리고 1922년도에 전국 최초의 소작인 대회가 진주에서 열립니다. 1922년 9월인데 그래서 소작인들이 지주 소작제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많은 이제 차별을 받았는데 억압을 받았는데 그들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 바로 진주에서 시작됩니다. 진주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운동이 일신도가 설립운동이 1920년부터 시작을 해서 3.1운동 이후에 시작해서 학교운동 만드는 것이 전 시민들, 주민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925년도에 이제 학교, 진주고등학교고 일신여고고 오늘날의 진주여고가 만들어지게 됐죠. 이런 일련의 역사가 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교운동을 딱 띄어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운동가라고 부르고 직업처럼 참여했다라고 해서 직업적 사회운동가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강상호라는 사람이 옆집에 사는 백정들의 상황을 보고 백정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럼 강상호 선생님 혼자 만들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신현수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 지육장을 했고 그리고 여러 사회운동단체에 열심히 같이 참여하는 사회운동가입니다. 여기에 옆에 나오는 사진이 지금 망신사 안에 올라가는데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송동비인데 뭐에 대한 것이냐면 신현 선생이 나중에 망경동에 와서 교육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세워준 빕니다. 이게 3.1운동 미안합니다. 3.1운동은 아무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석구란 사람은 화산상해라고 하는 지분토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이 사람 이름이 한번 등장을 하냐면은 한규성이라는 분 들어보셨는데 이 자꾸 사 이름이 나오면 헷갈릴 것 같은데 3.1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진주 3.1운동을 주도한 한규성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서전을 쓰는데 3.1운동 독일고 나오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물포를 경영하는 친구 천성부에게 부탁을 해서 물건을 가져다가 갖다 팔았다 손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나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물포 이런 거를 경영을 했지만 사회운동 단체 이름을 올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사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도 농업학부 출신이에요. 이렇게 비백정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장지필이라는 사람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김영기 교수 글에는 위령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지필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MBC에서 다큐 인권운동가 장지필이라는 다큐를 보셨을 거예요. 그걸 찍기 위해서 그 PD가 제일 수고한 것 중에 하나가 장지필 선생의 증손자를 찾게 됐어요. 그 증손자가 호족 제적부라고 하죠.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제적부를 쭉 들여다보니까 장지필 선생의 제적부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지필 선생이 어떤 그 제적부에는 충남, 홍성, 광천, 가정리에 가족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충남까지 가게 됐는가? 의령 사람이 궁금했는데 이분의 배경을 잘 들여다보면 형평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1900년도에, 그러니까 1894년도에 갑오개혁에 의해서 신분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백정차별이 계속되는데 1900년도에 장덕찬이라는 의령 사람이 인근 16개군의 백정들을 모아서 관찰사에게 탐험을 냅니다. 관찰사는 요즘으로 따지면 독사입니다. 도청이 바로 진주에 있기 때문에 관찰사에게 가서 탐험을 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갓을 쓰게 해다오. 그러니까 그 관찰사가 뭐라고 하냐면 좋다. 그런데 너희들은 소가죽을 갓근으로 하거라 라고 작별 지시를 해요. 이게 누구냐면 장지필 선생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장지필 선생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경험, 차별받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 황상지분에 나온 얘기입니다. 진주 사람들이 백정들이 버릇없다고 백정마을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뒤에 1910년도에 도수조합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들 조합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성공되지 않았어요.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다음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 1910년도 가을에 일본에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 메이지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3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여러 형편이 어려워서. 1912년도에 돌아와요. 그리고 청독부에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하려고 하니까 호적을 띄워보니까 백정신문이 표시가 되어서 그때 호적에 다 이름이 직업이 있었거든요. 신분도 있었고 도축, 도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취직을 생각을 않고 백정해방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지필 선생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다른 어느 글에는 진주에서 혁명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백정해방운동이죠.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김영희 선생이 얘기했던 신원 선생이 내가 일본에 돌아가는 물정을 잘 알아서 수평사 대신에 형평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라고 하는 것이
일본 물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현 선생일까요? 장직필 선생일까요? 아니면 지육장했던 동아일보 지육장했던 강상호 선생일까요? 강상호 선생은 너무 가까이 와 지식인이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신현 선생은 자기가 한 것으로 설명을 다 해놓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평사라는 이름은 누가 졌을까? 저는 확인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신현수 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회장 신현수, 부회장 강상호, 총무 장진필, 그 당시 신문에는 똑같은 위원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회장 개념이 없습니다. 부회장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진필 선생이 1883년생입니다. 강상호 선생은 87년생입니다. 4살 아래예요. 그리고 강상호 선생보다 신현 선생은 6살 아래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신현 선생이 회장했을까요? 어디에도 신현 선생이 회장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당시 일제 기록이건 그 당시 신문이건 잡지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잘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진필 선생의 왼쪽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제가 일본 수평사하고 제휴를 하는데 일본 대표 다녀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또 맨 오른쪽에 장진필 선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손자가 가져온 장진필 선생의 노년 사진입니다. 근데 장진필 선생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참 안타까운 노년 삶을 살았어요. 아시겠지만 장진필 선생이건 강상호 선생이건 뭐다 형평사가 나중에 대동사로 넘어갔을 때 일제에 부역하는 것에 하게 되고, 그런데 장진필 선생은 다시 해방 이후에 조공암 사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보당에 참여합니다. 진보당에 참여하고 조공암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 뒤에는 진보당이 무너지고 활동하는데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이런 그 현대사회 불국에 장진필 선생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더 좀 찾아봐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얘기가 좀 주어진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썼는데 이제 진주 얘기를 좀 더 하면 형평사를 창립하고 나서 5월 13일 날 창립 축하식을 엽니다. 이 창립 축하식을 여는데 이 창립 축하식이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이때 창립 축하식은 진행은 비백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과보고, 신현수, 또 축전남도, 조우제 이런 식으로 비백정들이 해요. 그리고 축사, 대림 축사, 강달령, 또 강연, 그러면은 남해룡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은 모두 비백정들이었는데 참석자는 전국에서 모인 백정들이옵니다. 이 장소가 진주극장 자리입니다. 옛날 사진이죠. 그래서 그 극장 앞에 창립 축하식이 열린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석을 세워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바람에 그 앞에 조형물이 하나 세웠는데 이것도 기념 조형물이랍니다. 주인이 세운 거예요. 손톱 같기도 하고 메뚜기 같기도 하고 조형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데 써놨어요. 의미가 있다고 써놨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진주의 얘기를 좀 더 빨리 하면, 진주는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진주는 역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거기에 대한
반대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전국 최초의 반대운동. 그 반대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역시 진주 사람들입니다. 농민들이고. 그 반대운동을 벌이는 중에 강사호 선생이나 신현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세객정이라고 부르고 천석구 선생 가게 돌이 날라들기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서 중재하고 반대운동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주 노동공제, 진주 청년의 회원들입니다. 결국 저는 여기에서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언제나 거기에는 굴곡이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 세력도 있고 또 한쪽으로 가는 듯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형평사원들이 옛날에는 습격을 당해도 숙명이다 저항하지 않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이렇게 큰 기사로 보도가 됐어요. 여기에 서복이 서먹지만 불명운동 이런 것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형평은 참 의미 있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 존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고 공정에 기초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찾으면 찾을수록 정말 귀중한 역사가 많이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 더 붙여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도 있기도 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 특히 연대의식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지역공동체 의식도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묻혀진 역사가 됐습니다. 1945년도에부터 1981년도까지 3편의 논문 그리고 논문은 아니지만 경상남도지의 글 하나 그리고 백정 후손인 김영대 선생이 신문에서 기사를 다 모아서 내는 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다시 되살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주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는데 요즘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관에서 모든 걸 하잖아요. 관중식으로 하고 올해 100주년 기념사업 기념식 어떻게 했나 잘 보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비 오는 날 어떻게 관에서 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했습니다. 시민들이 하면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환 선생님이 이제 회장을 맡으셨고 제가 총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사를 여러 번 모셨습니다. 이 역사를 진주문화연구소에서 나온 문화고리 진주에 제가 소상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기록을 남긴다고 남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크게 세 가지 우리 사업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념식 하자. 그리고 백정 후손을 모셔와서 강연회를 하자. 유일하게 백정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김영대 선생이에요. 그리고 국제학술회의를 열어서 형평운동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자. 재인식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형평운동 기념탑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기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자. 뭐 이랬어요. 근데 형평운동 기념탑은 간단치 않아서 지금 제대로 안 됐지만 기념 강연은 이루어졌어요. 이게 국민문화예술을 가지고 아마 그때 김영대 선생은 고장님은 아니에요. 강연을 했는데 우리 직전에 다리 골절이 있어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기념 강연회를 최초죠. 해방 이후에. 그리고 경상대학교에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형평운동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모여서 아주 의미 있게 보냈고
그때 나온 책이 회원들에게 제보됐는데 행정운동의 제인식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 책이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그 다음에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형평운동을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본에서 내니까 일본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더욱더. 일본은 물론 연구가 활발하게 했지만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럼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놓으니까 저게 아주 유용하게 썼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 같이 시민들의 모금운동을 가지고 형평운동 기념탑을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여곡절은 많은데 이것을 세우는데 12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세계 인권 선언일이죠.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하고 그때 저희들은 인간 전원과 평등 사회를 여는 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개막식을 크게 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놓고 이사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결국 형평운동을 알리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자유평등, 평평정신 그리고 왼쪽에 인간전원, 인간사랑 맨 첫 줄이 전원과 공평과 사랑이었는데 그 인권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 인간 전원으로 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조에 써놨습니다. 자유평등, 공평이 저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평한 사회군번이요, 애정은 인류의 분량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있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행정운동 기념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의미있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적 인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집을 냈는데 이 자료집에 저희들이 인간전원과 평등사회를 여는 날을 썼는데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았다고 형평운동 기념탑은 시민들의 모금운동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행사가 뭐냐면 부대 행사로 한 것이 인권도시 진주 만들기 행사였어요. 이게 진주 인권회의라고 하는 것을 96년도에 처음 열었죠. 그날 오전에 열은 거예요. 열으면서 형평운동을 지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런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형평운동의 연구 과정에서 형평운동 후손들을 많이 만났는데 모두 그 후손들이 한결같이 김영대 선생님을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원망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감춰졌던 역사를 드러내서 괜찮다. 이번에 온 장기필 선생의 중선자도 다른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자기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굴을 이렇게 감추었죠. 근데 그럴 때 형평운동을 옛날 어느 집이 백정이냐 누가 백정 그때 어떻게 차별받나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역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사회가 좀 더 형평정신에 부합되는 인간답게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고민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많은 언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형평사원, 그러니까 옛날 백정 후손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인터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지막에 확인한 그
뭐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럴 때마다 다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학문 연구의 윤리상 밝히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걸 제가 흐트리지 않은 것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평운동을 그 정신을 살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평운동 기념사업 때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일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오늘날 진주는 어떤 상황인가 우리 한번 따져보는 자리를 만들자. 이게 여성운동 하는 사람, 노인, 어르신, 또는 저소득층에 계신 분,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모셔서 진주 상황을 듣는, 지역사회의 상황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주 인권회의라는 말이 그 다음에 널리 쓰이게 됐어요. 곳곳에서 많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진주는 뭐 별로 안 쓰고 있지만 잊혀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제주 인권회의, 광주 인권회의 이런 식으로 곳곳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의 정신이 뭐냐면 오늘날의 인권 상황을 따져보는 자리를 갖자.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깔려있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평운동 기념탑 건립이 단순히 기념탑 준공에만 멈추지 않고 이런 것을 열었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0주년 때에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적 연대의 개념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인권운동이나 오늘날 세계 정세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보여있는지 이런 거 다 잘 아는데, 근데 국제적 관계에 대한 관심, 연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0주년 때는 개념을 그렇게 설정을 해서 일본의 불황민, 인도의 달리트를 초청해서 행사를 열었죠. 아마 진주에서 처음으로 인도의 달리트를 모셔와서 강연을 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달리트들 일본의 수평사들에 관련된 사진전을 열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전시한 겁니다. 그런 것을 80주년을 기해서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가와 현대운동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탈춤 창작 같은 객정을 초연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연극 하는 분들이나 또는 어떤 현장에서도 또 다른 연극을 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2001년부터 진주문화를 찾아서 하는 책자가 나오는 거 아시죠? 진주문화를 찾아서 하는 책자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책으로 한평운동을 발간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아마 지금 이 책이 절판이 되어서 구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좀 중고판을 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을 일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리고 있고, 제가 이제 강연을 하더니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행동을 이해하는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연유로 진주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인권도시로 만들자는 그런 슬로건 아래 2001년도부터는 진주 인권회의를 여는데 그 인권회의를 지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아마 그 당시에 참여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워크숍을 매달 열고 나중에 책으로 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이 이제 지역 문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진주 인권학교를 열기 시작을 해서 열기를
열기 시작을 해서 이분학교를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진주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활동을 했는데 이거는 처음엔 성공하지 못한 거 역사를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평을 어떻게 오늘날에도 좀 연결을 지울까, 그리고 그것을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죠. 90년 2013년도에 강연회 기념식을 열고 강연회를 연 포스터인데 이런 식으로 의미있게 해마다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는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연구자들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같이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회, 형평사료연구회, 처음에 이름을 바꿨어요. 요즘에는 조선형평운동사 연구회라고 바꿔서 그 당시에 일제가 남긴 자료, 뭐 신문, 잡지에 있는 형평운동 관련 기사를 모아서 사료집을 냈습니다. 이 사료집을 내 뒤에 형평운동 관련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한국어로 된 사료집을 좀 내면 좋겠다고 제가 뒤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죠. 100주년의 행사가 비가 와서 참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100주년 행사를 이제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아마 오늘로, 그 다음에 다른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주년 행사 끝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기보다 뭐 돈을 8억 정도를 들여서 많은 행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평가를 해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앞으로 기를 것인가,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주박물관에서 행사입니다. 아마 그냥 100년 끝났으니까 이제 행동운동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까 진주박물관은 얘기 들어보니까 박물관을 옮겨가면서 지역 역사에 관한 것을 크게 확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때 박물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꾸밀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주박물관, 진주역사 박물관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역사는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좀 잘 안 좀 소홀히 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아까 신현 선생 얘기를 좀 길게 했죠. 그 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너무 길게 했는데, 평평운동 기념사업에서 나온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에는 신현 선생 얘기를 이렇게 특별히 한 페이지로 썼는데, 형평의 이름을 제안하다 하고, 형평사가 신현 선생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올해 진주교육청에서 이런 자료집을 냈습니다. 형평의 길을 걷다. 그래서 꼭 필요하죠.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자료집인데, 이 자료집의 초안을 제가 이거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니까 좀 게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다시 한 페이지로 형평이라는 이름을 제안하다 이렇게 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28년 봄에 정읍에 다녀온 얘기도 썼고, 그리고 형평운동을 진주파의 지도자 신현수 이렇게 썼어요. 아까 진주파하고 서울파하고 파벌대리원 거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진주파의 지도자는 강상호 선생님. 철저하게 신현 선생님은 등장하지도 않고 강상호 선생님과 장지필 선생님이 대립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상호 선생님은 교육과 교양과 이렇게
참 인간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라고 저는 해서 그래요. 근데 장기필 선생은 형평사원들이 백정들의 산업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그분들의 경제권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백정 출신의 행정사원들의 요구를 장기필 선생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대립이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떤 연유로 어떤 자료로 신현 선생을 거기에 묻는지 좀 의구심인데, 이렇게 교육 자료를 잘못 만들면 곳곳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신문 경남일보에도 그렇게 나오고 이번에 MBC 다큐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신현 선생이 형평사라는 이름을 만든 것으로 또는 진주파의 대표자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시 10분에 맞추려고 나중에 두서없이 좀 빠르게 좀 진행한다고 좀 서둘러 가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에 이야기가 봐서 10분에 못 맞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번개가 10분에 맞춰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귀한 점을 가지고서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고맙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듣다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안까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개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자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가을에 이끌에 가서 쭉 보니까 경도 기념사업회 한 게 진주시에서 일부 해가지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 중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제 교계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이 삶과 연결지어서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서 제가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김윤석 교수님처럼 학술적으로 논문을 쓰면서 접근한 그런 또 분들이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그 모임들이 있어서 자기들만의 활동 영역을 가지고 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하시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런 분들이 자기 몫을 다 따로 제가 하는 건 참 좋은데, 교육시에서 만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근데 이런 그 자료를 만드는 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만들었겠지만, 하면 이런 정보를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 영역을 계속 살아가지고, 아니면 대표들 모아가지고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서 구체적인 그런 사료에 입각해서 이래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아는 사람 한 사람, 내가 아는 그 지식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 일 같은 건 괜찮은데, 이건 공적인 일인데, 구세에서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이런 중요한 작업들을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좀 해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분들 중에서 대개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독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참 사실 어렵죠. 다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나는 이걸 내가 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서로 손을 내밀어가지고 단체 책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바른 걸 같이 일어나는 그런 상명을 갖고 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말을 해주신 우리 김인석 교수님께서도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바깥으로 모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진주교육청에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제 이야기 많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한번 잘 말해라. 교육청에서 다녀서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중요한 일들은 전문가의 눈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조언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출석 체크한다고 오늘 여기
주신 그 사항을 제가 제 교장님께 전부 다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우리 학생들이 쓰는 교육 자료를 만들 때는 또 오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자리를 제공해 주신 진주교육청에 와서 진주교육청이 이 자리를 하는 바람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것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는 참 적자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인권에 관련돼서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의견들을 모아서 언제나 오류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고치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고 인권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 1년의 역사를 어떻게 좀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그런 점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앞에 있는, 저도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앞에 이제 앞으로 국민운동 어떻게 해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마다 각자의 축제들도 많고, 그리고 각자 이런 식의 자기 역사를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광주나 제주를 가보면 특별히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월요일이라든지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들의 역사가 여기 평균보다는 조금 더 근대시로 그러다 보니까 마포의 역사들이 가니까 얘하고 많이 같이 하잖아요. 완전히 같이 그 지역 자체가 같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사실 우리 평균용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 지금 지주농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시는 분들만 좀 하는 이런 식의 그리고 과에서 좀 관심 좀 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좀 지역적으로 좀 작게 움직이지 않을까. 사실은 어떤 의미로 치면은 여기가 사실 일본 운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냥 우리 시작은 우리 시민사회를 했지 시민사회를 산화산도 했지만 앞으로 좀 더 광범위가 될 것 같으면 여기 교육청에서 관심 가져서 자료가 나왔듯이 사실은 이제 행정 쪽에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단계도 좀 필요하지 않나. 대신 백주년처럼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주도를 하고 움직이는 그런 건 지향하되 그런 게 아마 이 운동을 조금 더 시민들한테 넓히는 자라는 세대한테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같이 하지 않으면 아마 이게 세월도 더 지나면 또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역사 수업 굉장히 즐겁게 듣고 있는데요. 또 책도 제가 3월 달에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교수님께서 5학년 아이들에게 형평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들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편의 길을 걷다 책을 저도 앞에 자문했다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미리 봤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료를 좀 활용을 해서 재미있게 학생들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평운동의 경우만 역사를 보면 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왜 형평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그런 그러니까 격동의 이양을 경험했던 이행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역사가 다 중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 역사는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기간으로 뭐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에 12년 동안 지속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오래 지속된 사회운동이거든요.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백정들이 살았던 삶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백정 신제가 사라지는 가운데 헌병운동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진주 사람들이 헌병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의를 벌이지 않았으면 아마 기억을 했을까? 할 정도로 잊혀졌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올해는 비로소 여기저기에서 관심을 좀 기울이는 걸 보게 됐는데 의미 있는 역사를 이렇게 운동에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것이 신문제가 사라졌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로 나갈 것인가, 근대사회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헌병운동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자면 인권 운동으로서 헌병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뭐 그냥 단순히 인권이라는 단어를 썼다, 차별을 철폐했다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멈추지 않고 어떤 인권인 것인가. 저도 최근에 인생권과 생활권 같은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은 더욱더 근대사회의 운동이 지향했던 바를 근대사회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혁명운동을 제가 일본 수평운동 운영권 사람들이랑 자주 하는 얘기는 수평사와 다른 거는 혁명운동은 백정과 비백정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회적 연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회적 연대를 보여주는 게 백정과 비백정 그리고 백정 집단 안에서 부유한 백정들이 자기들은 뭐 이제 살만하게 됐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되어가니까.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백정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부유한 백정과 빈곤, 가난한 백정 사이의 계층 문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구성원들이 협력하는 연대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연대의 개념이 혁명운동에 아주 곳곳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일까? 사회적 연대의 개념이 있지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강사원 선생님도 뭐 이학찬 선생님도 정찬 선생님도 이런 분들이 협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탕에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과 공동체 이거는 오늘날 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봅니다. 인권은 그때는 어떤 개념이고 오늘날 이제 등장해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공동체는 옛날엔 강했는데 오늘날은 사라져가는 듯한 현상이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각자도생이다. 이 각자도생이 되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런 속에서 혁명운동은 사회적 통합, 사회적 연대 이런 것을 인고기를 보여줬던 그런 공동체 운동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더 붙여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혁명운동 책이 이제 절판이 되었으니까 읽지는 못하고 하나는 스님이 이제 올해 100주년 강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몰라서 이 일본의 수평사가 혁명운동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자세히 못 읽어서 그게 일제시대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약간 이 관계 이런 것도 조금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70주년 이제 사업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주년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혁명운동 연구가 좀 많이 됐을 거잖아요. 연구의 어떤 성과랄까, 약간 단계랄까, 또 올해 100주년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선생님이 그동안 좀 느껴주셨던 거 이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번째 교육에 대한 것인데 평평운동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왜 진주일까였거든요. 뭐 서울에서 굉장히 외떨어진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당시로 인구 한 10,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읍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농촌 지역이 넓지만 근데 왜 진주일까 하는 것에 3.1운동의 영향이 컸다고 보게 돼요. 3.1운동이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운동도 일어나고 소작인 대회도 열리고 이랬는데 교육운동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교육도시 진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사로 부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진주교육과 이 좋은 자리 주셨는데 문제점 있는 이것만 지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25년도에 진주고등학교 1순 여자고등학교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진주 주민들이 초등학교를 각 면마다 초등학교를 세우는 운동을 벌이고 이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또 야학 활동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그런 속에는 그런 그 진주의 그 정서에는 그러면 교육에 대한 그 중요성, 이 열의 이런 것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진주교육청 차원에서 좀 많은 연구 또는 이런 데에 대한 각 학교의 역사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이고요.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수평운동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의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라고 그러는 지배 집단과 조선인들의 피지배 집단이잖아요. 지배를 받는 집단인데 이거에 관계없이 차별을 철폐하려고 하는 수평운동하고 그리고 형평운동이 서로 교류하고 연대해요. 교류하고 서로 응원하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연구를 좀 더 해보면 흔히 잘못 생각하면 1922년도에 수평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1923년도에 형평사가 만들어졌고 이름도 비슷하고 차별받는 상황도 비슷하고 그래서 수평사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도식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형평사는 비백정과 백정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일본의 수평사는 불황입니다. 불황민만 참여할 수 있어요. 비불황민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참여했다가 닭가신다는 사람인데 비불황민이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엄청난 수모를 당해요. 이제 이런 특징이 일본의 수평사와 한국의 수평사는 다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는 협력은 일제가 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는 사라져요. 그럴 정도로 일정 기간 동안만 제한된 기간 동안만 특별한 이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수평사회 활동가들, 형평사회 활동가들 하고만 좀 교류, 연대 이게 이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국제적 연대, 인권의 국제적 연대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역사다 이렇게 보죠. 두 번째는 뭐였죠? 100주년. 네. 100주년 제 생각에는 이 주제는 기회가 되면은 제가 아니고 진주시에 추천한 사람들 또 참여한 단체 이런 데서 또는 시민들 차원에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평가회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거든요. 그리고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 저도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좀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답이가 전체적으로 안 됐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그리고 진심으로 강의해 주신